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많은 목요일입니다. 그러게요. 목이 칼칼하네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자, 총선을 69일 남긴 이 중요한 시기에 요즘에 인터넷에서 가짜뉴스 생성기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생성기는 또 뭐예요? 생성기가 뭐냐면요. 이 진짜 언론사가 뭐 속보나 단독 기사를 이 대형 포털 사이트에 올린 것처럼 가짜 뉴스를 만들어주는 이른바 가짜 뉴스 생성기입니다.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언론사의 썸네일, 링크를 진짜와 매우 흡사한 형식으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주고요. 네. 사람들에게 클릭을 유도하는 사이트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 가짜 뉴스 하나를 만들어 왔는데요. 직접 만드셨어요? 예,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예, 이게 어제 제가 이제 만든 건데요. 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속보, 이용주 시선 집중 불참하고 집에서 꿀잠 잔 것으로 밝혀져. 이런 속보를 이제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네. 예,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없어서 진짜 뉴스로 써왔습니다. 그럴듯한데. 그죠, 그럴듯하죠. 그래서 네. 저 지금 보면 옆에 뭐 뉴스 속보라고 막 이렇게 그림도 떠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약간 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짜뉴스 생성기는 이용자가 그 뉴스 제목을 입력하고 속보, 단독, 종합 이런 글머리를 선택한 뒤에 예. 그에 걸맞는 기사 이미지를 고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기사의 링크를 단톡방이나 친구들에게 올리면서 클릭을 유도를 합니다. 근데 네. 이 링크 주소가 네이버, 다음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대형 포털 사이트와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네. 의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아까 그거 다시 보시면 그 밑에 심지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로 막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번역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혼동하기 딱 쉽다. 딱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제 실제로 이걸 가지고 친구들한테 시험을 해봤는데요. 예. 예, 불과 5분 만에 4명이 낚였고요. 오. 그리고 링크를 클릭한 친구들은 그 아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낚시였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낚시였구나 아는데 그 기사를 클릭하지 않고 미리 보기로만 기사를 본 친구들은 오히려 더 속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진짜냐?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심지어 그분들에게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그랬더니는 너 야, 링크가 네이버인데 네. 어떻게 가짜 뉴스냐? 너 지금 국민을 속이는 거냐? 오히려 제게 막 이렇게 진실을 요구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 뭐 먹고 살려니 좀 너무 과한 반응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예. 아니 이런 사이트를 왜 만드는지가 궁금한데 이거 장난입니까 뭡니까? 근데 이게 장난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예. 근데 진짜 문제는요. 요렇게 만들어진 가짜 뉴스 밑에는 작은 글자로 가짜 뉴스 삭제 서비스라는 거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삭제를 원하면 이 링크를 눌러달라. 그래서 제가 눌러서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에 가짜 뉴스 생성기로 만들어진 모든 기사들은 여러 검색 엔진과 다른 사이트로 자동 전파됩니다. 삭제를 원하는 기사는 빨리 처리할수록 좋습니다라고 네. 하면서 기사 삭제 비용을 요구를 하는데요. 일반 삭제 5만 원, 즉시 삭제 10만 원, 구글 검색 삭제 5만 원 이렇게 해야 이 가짜 뉴스를 삭제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모든 기사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겁박을 하면서 당당하게 운영자 이름과 계좌번호까지 또 써놨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거네요 한마디로. 예, 그렇죠.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거? 공갈죄죠. 정확히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 사이트에서 생성된 가짜 뉴스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는데요. 2021년 10월에 이 사이트에서 누군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한 반도체 회사를 인수한다는 단독 보도용 가짜 뉴스를 만들었고요. 네. 이 가짜 뉴스를 텔레그램과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를 해서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짜 뉴스를 보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반도체 회사 주식을 1,430억 원어치를 사들여가지고 그 회사 주가가 30% 이상 치솟았다가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인 게 밝혀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그리고 또 이 멀쩡한 회사가 큰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1,000억 넘게 투자를 해요? 그게 또 비화가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또 다른 회사의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했던 직원이었던 걸로 또 밝혀져서 네. 잡혀갔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이트가 몇 년째 그대로 운영 중이라는 건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예, 현행법상 언론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이 가짜뉴스 사이트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서 네. 처벌에 한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짜뉴스 근절 그렇게 계속 외쳐왔는데 네, 그렇죠. 왜 이런 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생성기가 지금
있는데 예. 심지어 그 만든 사람 계좌 주소도 있는데 예. 근데 그냥 방치되고 있다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근데 이런 사이트 많아요,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AI 프로그래밍 기술 엄청 발전하면서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가짜 뉴스 생성하는 사이트가 늘고 있는데요. 해외 온라인 가짜 뉴스 추적 단체 이 뉴스 가이드가 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가 방금 소개드린 이 가짜 뉴스 생성 사이트 그중에서 또 활발하게 또 이용되고 있는 사이트가 온라인에 600여 곳이 있다 그래요. 네, 근데 UN 회원국이 195개거든요. 그러면 나라마다 한 두세 개씩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 슈퍼 선거회 2024년에 이 가짜뉴스 생성 사이트에 재미로라도 들어갔다가 진짜 신세 망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기사 링크 준다면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된다. 이런 습관 있어야 우리가 좀 괜찮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갈수록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지 않는 예. 딥페이크 영상도 지금 그렇죠. 심각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특히 예. 선거에서 이게 문제가 이제 보통 심각하지가 않다고 이제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어렵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예. 네, 이영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